미역국은 무겁잖아요, 어머니. 이 시간에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요. 지영이 편의점 라면을 끓이며 말하는 순간 옥선의 손이 멈춰섰다. 케이크 대신 라면, 그릇이, 샹들리에 대신 형광등이 68번째 생일상을 채웠다. 나는 오늘도 투명인간이구나. 옥선의 가슴에 서늘함이 스며들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식탁에 앉아도 혼자만 다른 시간을 사는 기분이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경기도 수원 영통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새벽 5시 반이면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환해지는 곳은 402호 윤옥선의 부엌이었죠. 올해로 68이 된 옥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20해 동안 한 번도 이 시간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어머, 또 깜빡했네. 옥선은 전날 밤 찬물에 불린 미역을 건져 올리며 혼잣말을 합니다. 미역 줄기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으면서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민수는 미역국에 국간장 한 숟가락이었지.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간이 맞아야 국물이 개운하다고 했는데 찬물에 불린 미역을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참기름 2방울을 두른 냄비에서 지글지글 볶습니다. 미역 특유의 바다 냄새가 부엌 전체를 감쌉니다. 옥선은 이 향기를 맡으면 늘 마음이 차분해졌죠. 남편 생전에도 민수가 어렸을 때도 이 집 부엌에선 늘 이런 아침이 반복되었으니까요. 부엌 창문 너머로 시내버스 첫 차가 엔진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길 위에 노란 불빛이 흔들리며 사라져갑니다. 옥선은 미리 우려둔 다시마 육수를 끓는 냄비에 붓고 저어가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버스 안에도 누군가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겠죠. 누군가의 아들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타고 있을 테고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동안 옥선은 냉장고 앞으로 가서 반찬들을 꺼냅니다. 어제 담근 배추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무말랭이 무침. 모두 혼자 먹기에는 넉넉한 양이지만 그래도 매일 이만큼씩 준비하는 게 몸에 밴 습관입니다. 아들 민수는 40살의 회사원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 IT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38살로 프리랜서 상품 기획자죠. 둘 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지만 요즘은 각자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민수는 회식이 잦고 지영은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 저녁이 늦어지는 날이 많거든요. 다들 바쁘지. 요즘 세상이 그런 거야. 옥선은 스스로를 달래며 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쉬움이 자리합니다. 예전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하루 계획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물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식탁이 조용해졌거든요. 같은 집에 살아도 밥상은 따로 차려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아침부터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가 적막한 부엌을 채웁니다. 옥선은 라디오를 벗삼아 혼자 아침을 먹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니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가슴까지 내려옵니다. 울산에 사는 김영희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72살 할머니인데요. 매일 아침 손자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요. 그런데 요즘 손자가 바빠서 아침을 못 먹고 나가네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연이 옥선의 마음을 콕 찌릅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야기죠. 식사를 마친 후 옥선은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아침 시장에 가서 김장용 배추 상태를 봐야겠고 생선 가게에서 갈치도 사와야겠습니다. 민수가 갈치조림을 좋아하거든요. 오후엔 경로당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바둑 한 판 두고 저녁 준비 전에 목욕탕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소소하지만 자신만의 리듬으로 정돈된 하루죠. 설거지를 하면서 옥선은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를 바라봅니다. 예전엔 아이들 웃음소리로 시끄러웠는데 이젠 그네만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아파트 단지도 세월이 흘러 주민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젊은 부부들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남은 건 옥선 같은 어르신들 뿐입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민수와 지영의 소리입니다. 둘 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바쁜 직장인이다 보니 아침엔 늘 분주합니다. 세수하는 소리, 드라이어 소리, 옷장 여닫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옵니다. 엄마, 저희 먼저 나가요. 민수가 현관에서 인사를 합니다. 목소리가 급합니다. 지영도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급하게 신발을 신습니다. 옥선은 부엌에서 응, 조심히 다녀와. 점심은 사 먹고 하고 대답하지만 이미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조용해진 집안에서 옥선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봅니다. 커다란 글자로 10월이라고 적힌 달력, 그 3일 자리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자신의 68번째 생일이죠. 매년 이맘때면 민수가 엄마 생신인데 미역국 끓여주세요라고 했는데 올해는 아직 아무 말이 없네요. 뭐 바쁠 텐데. 내가 알아서 끓이지. 혼자 생일상 차리는 것도 처음은 아니고. 옥선은 혼자 중얼거리며 달력에서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엔 서운함이 스멉니다.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여 앉는 시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옥선은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갑니다. TV를 켜니 아침 뉴스가 나오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채널을 돌려 홈쇼핑을 보다가 문득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남편과 어린 민수,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참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싶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춥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따뜻한 빛이 스며듭니다. 옥선은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마음 어딘가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도 미역국은 본인이 끓일 생각입니다. 주말 저녁 402호 거실은 평소보다 조용합니다. 민수와 지영은 각자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옥선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TV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지영이 민수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엄마 생일 파티 사진이야.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좋아요가 벌써 200개 넘게 달렸어. 지영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옥선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물론 소리내어 듣고 있다는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설거지하는 손길이 자꾸 멈춰집니다. 호텔에서 현악 3중주까지 불렀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샹들리에 아래서 받은 생일상이라니. 평생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어. 민수도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
정장까지 입고 장모님 손잡고 사진 찍을 때 정말 좋아하셨지. 하얀 테이블보 위에 장미 꽃다발이랑 핑크빛 생크림 케이크까지 있으니까 완전 공주님 대접이었지. 지영은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계속 설명합니다. 이 사진은 케이크 자르는 모습이고 이건 샴페인 터뜨리는 장면이야. 아,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네. 우리 엄마 표정 봐.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러게. 장모님한테 정말 잘해드린 것 같아 뿌듯해. 민수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다음 생신에도 또 그런 곳에서 해드려야겠어. 호텔 예약할 때 미리미리 잡아놔야 할 것 같던데. 옥선은 마지막 그릇을 닦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영의 장모 생일 파티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며칠 뒤면 자신의 생일인데도 아직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딸 키운 보람이 있다고. 지영의 목소리가 더욱 들뜹니다. 호텔 직원들도 다 친절하게 해주고 케이크 촛불 끌 때 박수까지 쳐주고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민수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역시 호텔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아. 서비스며 분위기며. 장모님도 그날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질 않으셨잖아. 옥선은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자신의 생일은 늘 소박했어요. 집에서 미역국 한 그릇, 소소한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죠. 화려한 호텔 파티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여 축하해주는 시간은 있었는데 말이에요. 목요일 저녁 드디어 옥선의 68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내내 기다렸지만 민수도 지영도 생일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옥선은 마음을 다잡고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김치찌개. 혹시나 해서 미역국도 함께 끓였죠. 생일이니까 가족이 함께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영은 일찍부터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에 몰두했고 민수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오늘 회식이 너무 길어져서. 엄마, 집에 뭐 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요.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이미 느슨하게 풀려 있고 정장 재킷 어깨에는 퀴퀴한 술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옥선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갈치조림이랑 미역국 끓여뒀는데. 하지만 민수는 피곤한 듯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지영은 냉장고에서 편의점 봉투를 꺼내 보여줍니다. 라면 사와뒀어요. 간단히 끓여드릴게요. 어머니도 드실래요? 지영의 말에는 예의는 있었지만 특별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요일 저녁일 뿐이었죠. 미역국도 끓여뒀는데. 옥선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해봤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역국은 무겁잖아요, 어머니. 이 시간에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요. 라면이 속 편할 거예요. 옥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역국이 무겁다고요? 평생 이 시간에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데 갑자기 무겁다는 게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지영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끓는 물 위에 면이 쏟아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탁 하고 냄비 뚜껑이 덮이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차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옥선이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 냄비 옆에서 인스턴트 라면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이 묘하게 대조적이었어요. 다 됐어요. 지영이 라면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케이크 대신 라면 그릇이, 샹들리에 대신 형광등이, 현악 삼중주 대신 TV 소리가 생일상을 채웠습니다.
옥선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도무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수는 후루룩 라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 내일 장모님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 같이 가야 해서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침은 못 드실 것 같고요. 응, 그래. 옥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라면, 국물만 후루룩 마시는 소리가 생일 밤의 전부였습니다. 지영은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네요. 내일 케이크라도 사다 드릴게요. 말끝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생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옥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다들 바쁜데 뭘.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들어가서 쉬어.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가슴속은 무언가로 꽉 찬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부엌에서 옥선은 아직 식지 않은 미역국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보글보글 끓던 국물은 이제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불꽃만 파랗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생일초 대신 가스 불꽃이 촛불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나는 오늘도 투명 인간이구나. 옥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은 식탁에 앉아서도 자신만 혼자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영의 장모는 호텔에서 화려한 파티를 받았는데 자신은 편의점 라면으로 생일을 보냈습니다. 옥선은 미역국을 작은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혼자 데워 먹어야겠어요. 68번째 생일,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는 차가운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옥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죠.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가 부어 있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하루를 보내고 싶었어요. 어젯밤 지영과 민수가 나눈 대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영의 장모 생일 파티 얘기, 호텔에서의 화려한 생일상. 옥선은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자신의 서운했던 생일과 비교가 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사진이 어떻게 생겼을까? 옥선은 궁금해졌습니다. 지영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호텔 생일 파티 사진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보고 싶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지영이 휴대폰을 소파 위에 두고 화장실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잠들어 있고요. 옥선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지영의 휴대폰을 들어봤어요. 화면을 켜니 인스타그램이 열려 있었고 바로 어젯밤에 봤다던 그 생일 파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옥선의 눈이 커졌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그 아래로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장미 꽃다발과 핑크빛 생크림 케이크, 그리고 정장을 입은 민수가 한정남 장모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케이크를 자르는 장면이었고 세 번째는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에서 옥선은 깜짝 놀랐어요. 호텔 로비의 전체 모습이 나온 사진이었는데 그 배경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이게... 옥선은 휴대폰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샹들리에, 그 대리석 바닥, 그 계단. 분명히 25년 전 자신이 일했던 그 호텔이었어요. 을지로에 있는 그 호텔 말이에요. 옥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진 속 화려한 생일 파티 장면이 바로 자신이 밤새 접시를 닦던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갑자기 25년 전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IMF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호텔 지하 세척장에서 밤을 새웠던 날들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옥선은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그 샹들리에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오늘은 시장 말고 다른 데 가볼까? 옥선은 혼잣말을 하며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재킷과 회색 바지, 그리고 오래 신지 않았던 구두까지.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히 빗어 넘겼어요. 아침 7시 민수와 지영이 바쁘게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나가요. 지영의 인사소리에 옥선은 응, 다녀와 하고 짧게 대답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그들이 나간 뒤 옥선도 곧바로 집을 나섰거든요. 을지로행 버스에 몸을 맡기며 옥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원에서 서울까지 이 길을 얼마나 많이 다녔던가요? 하지만 오늘처럼 목적이 분명하게 그 호텔을 향해 가는 건 25년 만이었어요. 을지로역에서 내린 옥선의 발걸음은 저절로 그 호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샹들리에 그 화려한 공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일했던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호텔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당시보다 외관은 훨씬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지만 건물의 윤곽은 여전했습니다. 옥선은 정문 대신 건물 옆쪽으로 돌아갔어요. 직원 출입구가 있는 곳, 25년 전 자신이 매일 드나들던 그곳 말이에요. 여기가 맞네. 옥선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5년 전 IMF가 닥친 뒤 옥선은 바로 이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렸어요. 남편이 직장을 잃고 집안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였죠. 민수는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옥선은 이 호텔 지하 세척장에서 일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동안 끝없이 쌓이는 접시들과 씨름했죠. 웨딩 피로연이 끝난 뒤에 크림 묻은 접시들, 기업 연회에서 나온 기름때 묻은 은수저들, 각종 파티가 끝난 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 그 돈으로 민수 등록금을 냈지. 옥선은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고 허리는 끊임없이 아팠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 복도는 예전보다 밝고 깔끔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특유의 습기찬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옥선은 복도 끝까지 가서 세척장이 있던 자리를 찾아봤어요.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 공간의 느낌은 생생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나? 옥선은 벽에 기대어 서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 가장 힘들 때면 민수 얼굴을 생각했어요. 아들이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행복하게 살 모습을 상상하며 버텨냈죠. 옥선은 지하에서 1층 로비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부신 샹들리에가 보였어요.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샹들리에였습니다. 크리스털 장식이 반짝이며 화려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구나. 옥선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에서 접시를 닦던 시절, 이 샹들리어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파티가 열렸을까요? 그리고 그 파티에서 사용된 접시들을 자신이 밤새 닦았다는 생각을 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윤 여사님? 옥선이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어요.
하얀 요리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옥선은 당황스러워했지만 그 남성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정말 윤 여사님 맞으시네요. 저 기억나세요? 김 주방장이에요. 25년 전에 여기서 같이 일했잖아요. 남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김 주방장님. 옥선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당시 김 주방장은 막내 요리사였는데 지금은 이 호텔의 총주방장이 되어 있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때 여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데 아드님 대학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김 주방장의 눈에도 반가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결혼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있고요. 옥선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둘은 잠깐 로비 한쪽에 앉아 옛날 얘기를 나누었어요. 김 주방장은 옥선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아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아드님이 좋은 대학 나오시고 지금 잘 계시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김 주방장의 말에 옥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쓸쓸했어요. 저 샹들리에 빛 아래 내가 닦은 접시가 돌았지. 그 밤들을 아들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한 적 있었나? 옥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정말 알고 있을까요? 김 주방장과 헤어진 후 옥선은 다시 한번 그 샹들리에를 올려다봤습니다. 화려한 빛이 내리쬐는 아래에서 지영의 장모가 받았던 생일 파티를 떠올려 보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이 밤새 닦은 접시 위에서 누군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 정작 자신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생각하니 씁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옥선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25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힘겨웠던 시간들, 민수를 위해 참았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정작 민수는 그 시간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후 4시쯤 집에 도착한 옥선은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서랍을 정리해 볼 생각이었어요.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통장이었어요. 25년 전 호텔에서 일할 때 받은 첫 월급이 입금됐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노란 빛이 바랜 통장을 펼쳐보니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똑같은 금액이 매달 찍혀 있었어요. 그 돈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옥선은 그때를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옆에는 호텔 직원증도 있었어요. 사진 속 옥선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밤 근무를 하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받은 첫 월급 명세서도 있었는데 옥선은 서랍을 더 뒤져봤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25년 전 호텔에서 받은 첫 월급 명세서였습니다. 세금을 떼고 실제로 받은 돈은 72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이 민수의 대학 등록금이 되고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더 뒤져보니 또 하나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한정식집 예약 확인서였어요. 윤옥선 생일상 -10월 3일 오후 6시 -4인석. 작년에 자신의 생일을 위해 미리 잡아둔 자리였습니다. 소박한 한정식 집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생일상을 받고 싶어서 예약해뒀던 거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 예약은 취소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바쁘다고 했거든요. 민수는 회식이 있다고 했고 지영은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옥선은 혼자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네. 옥선은 쓴웃음을 지으며 예약 확인서를 바라봤습니다.
올해도 별다른 계획 없이 혼자서 생일을 보냈으니까요. 거실에서는 민수와 지영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이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이번 추석에도 처가 먼저 가는 걸로 하자.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기대하셔.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일 좋아하시거든. 지영이 대답했어요. 옥선은 문득 서운해졌습니다. 추석 때마다 지영의 친정에 먼저 가서 하루를 보내고 자신에게는 저녁 늦게 잠깐 인사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며느리 친정도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쉬웠어요. 마침 그때 큰아들에게서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생일이었지? 미역국 먹었어? 옥선은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응, 잘 지냈다라고 쓰려니 거짓말 같았어요. 정말 잘 지낸 생일이었나요? 옥선은 답장을 지우고 다시 서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또 다른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씩 모은 적금 통장도 있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옥선은 통장들을 손에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수 가족을 위해 아껴뒀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봐도 되지 않을까요? 문득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내가 내 생일상을 차리자. 내가 나한테. 옥선은 혼잣말을 했지만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옥선은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아뒀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기술고등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거였어요. 남편도 기술고등학교 출신이었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누구라도 누군가의 처음을 도와주는 돈. 옥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민수를 위해 호텔에서 일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작은 원룸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꼭 이사를 가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 가족에게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옥선은 통장 몇 건을 꺼내서 계산해 봤습니다. 일부는 장학금으로, 일부는 소형 원룸 전세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은 돈으로는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도 부려볼 수 있고요. 내 인생도 소중하잖아. 옥선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옥선은 편지지를 꺼내서 민수에게 쓸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25년 전 호텔에서 일했던 이야기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그리고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도. 내일 아침에 부동산 사무실에 가봐야겠어. 옥선은 결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남편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기부하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민수와 지영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옥선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옥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민수에게 쓸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써내려간 편지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야, 너를 호텔 샹들리에 아래로 데려간 건 어머니 손이었단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은 사진 찍을 때 나는 지하에서 접시를 닦았다. 내 학비와 전세 보증금, 내 결혼식 식장 보증금까지. 그런데
내 생일은 라면 한 그릇이었구나. 라면이 나빠서가 아니다. 내 마음이 없어서 서늘했다. 옥선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민수의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작은 원룸을 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내 삶을 나에게 돌려주려 한다. 집을 정리해 작은 곳으로 간다. 내가 어른이 되면 다시 밥상에서 만나자.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제 정말 변화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 동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어떤 매물을 찾으세요? 작은 원룸이요. 혼자 살기에 적당한. 옥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어르신들이 독립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자녀분들과 따로 사시려고요? 공인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옥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공인중개사는 몇 가지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한 원룸부터 투룸까지 다양했어요. 옥선은 그 중에서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원룸 하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집은 어떠세요? 남양이라 하루 종일 햇살이 좋고 근처에 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 편해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들으며 옥선은 그 집에서의 생활을 상상해 봤습니다. 아침에 혼자 커피를 마시고 좋아하는 라디오를 들으며 책도 읽고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 말이에요. 직접 보러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당장 가보실까요? 옥선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그 원룸을 보러 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부엌도 있고 작은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공인중개사가 물었습니다. 네, 좋네요. 옥선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자신만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와서 계약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 월세 등을 계산해 보니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옥선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니까 신중하게 해야 했어요. 오후에는 남편이 졸업한 기술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장학금 기부에 대해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학교 사무실에서 만난 선생님은 옥선의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남편분 성함으로 기부하신다고 하셨죠? 네, 윤정호 장학금으로 해주세요. 매년 2명 정도의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옥선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학생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겁니다. 옥선은 서류를 작성하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어려운 환경에서 기술을 배워 가정을 꾸렸거든요. 이 장학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선의 마음은 거짓말처럼 가벼웠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져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햇살 아래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옥선이 아침에 둔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민수의 표정은 심각했고 눈가는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옥선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평상시처럼 대답했습니다. 왜? 이 편지 정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정말이야. 옥선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었어요. 민수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호텔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래. 내가 모르게 밤에 일하고 새벽에 들어왔거든. 옥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공부에 집중했으면 했거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옥선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이사 가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 옥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영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어리둥절해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지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영도 편지를 읽으며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지영이 옥선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옥선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건 아니야. 다들 바쁘고 각자 사는 게 있잖아.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보고 싶을 뿐이야. 그 순간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옥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통해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놨지만 정작 민수와 지영의 반응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과연 진짜 변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어요. 민수가 먼저 부엌에 나와 있었거든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앞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옥선이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앉아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진정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요리에 서툴렀습니다. 계란을 깨뜨리려다가 껍질이 그릇 안에 떨어뜨렸고 밥을 데우려다가 너무 오래 돌려서 딱딱하게 만들었어요. 옥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옥선이 일어서려고 하자 민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볼게요. 민수는 계란 껍질을 꺼내고 다시 계란을 깨뜨렸어요.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지영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지영은 김치를 꺼내고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옥선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게 며칠이나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편지 한 장 때문에 갑자기 달라진 모습이 진짜일까 싶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제 편지 읽고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네요. 그래도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옥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만 신경 쓰고 어머니께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옥선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 때가 된 것 같아. 민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이사 가실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럴 생각이야.
작은 곳이라도 내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 옥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잘할게요. 이사 가지 마세요. 지영아, 이사를 가는 게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거야. 옥선이 설명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집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지영도 집에서 일하면서 자꾸 옥선의 눈치를 봤어요. 저녁 무렵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온 거였어요. 예쁜 분홍색 상자에는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날 제대로 못 챙겨서 지금이라도 생일 축하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도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옥선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케이크도 예뻤고 꽃다발도 향기로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열려는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장모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민수가 전화를 끊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같이 가야 해요. 죄송해요, 엄마. 그 말은 마치 데자뷰 같았습니다. 항상 지영의 친정일이 우선이었고 옥선의 일은 뒤로 밀려나곤 했거든요. 그래, 다녀와. 옥선은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케이크는? 지영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먹으면 되지. 옥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급하게 나간 후 옥선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예쁜 케이크였지만 왠지 공허했어요. 진심이 담긴 선물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준비한 것 같았거든요. 케이크를 들어보려던 순간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며칠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케이크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어머! 옥선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케이크는 바닥에 묻어났고 분홍색 크림이 카펫에 번져나갔습니다. 옥선은 그 모습을 보며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케이크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처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예쁜 포장지로 감싸도 결국은 바닥에 떨어져 망가져버리는. 1시간 후 민수와 지영이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케이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다치셨어요? 지영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손에서 미끄러져서. 옥선은 이미 닦다가 말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저희가 치울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옥선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오래된 호텔 직원증을 꼭 쥐었어요. 25년 전 그 힘겨웠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방 밖에서는 민수와 지영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오빠, 우리 너무한 거 아닐까? 지금은 장모님 먼저 챙겨야지. 엄마는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을 괜찮다는 말로 넘겨왔을까요? 하지만 정말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옥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에서 기대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덮어왔나? 옥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변화할 때가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옥선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본 원룸 계약하고 싶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 윤 여사님. 마음 정하셨군요. 오늘 오후에 계약서 작성하러 오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민수와 지영이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옥선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걸 가져갈 생각은 없었어요. 필요한 옷가지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챙기면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계약하실 거예요? 민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물었습니다. 어젯밤 후 집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져 있었어요. 응, 오늘 오후에 계약해. 옥선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지영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가 더 잘할게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영아, 이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 나도 내 삶을 살아볼 권리가 있어. 옥선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출근한 후 옥선은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 남편의 유품, 호텔에서 일할 때의 기념품들.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추억이 되살아났어요. 오후 2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보증금을 입금하고 열쇠를 받는 순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음 주부터 입주하실 수 있어요.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선은 기술고등학교에도 들렀습니다. 장학금 기부 서류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였어요. 윤정호 장학금, 내년부터 매년 2명씩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담당 선생님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기뻐할 것 같아요. 옥선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남편을 기리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오후 5시쯤 집에 도착하니 뜻밖에도 민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보통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오늘은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계약하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다음 주부터 들어갈 수 있어. 옥선은 열쇠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왜? 못 가게 막을 거야? 옥선이 되물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옥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40살 아들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민수야,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못난 아들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 호텔에서 일하실 때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친구들과 놀고 공부한다고 핑계대고 엄마 고생은 모르고 살았어요. 옥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내가 알았으면 뭐 했겠어? 공부에 집중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도 똑같잖아요. 엄마 생일에 라면 드리고 장모님 일은 먼저 챙기고. 민수가 고개를 들어 옥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정말 최악의 아들이에요. 민수야. 옥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 주말에 제대로 된 생일상 차려드릴게요. 호텔 말고 엄마 주방에서 제가 직접 미역 씻고 다시마 건져 올리고 불 조절할게요. 옥선은 아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민수야, 고맙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두 손에는 시장 봉투가 가득했어요. 무채, 두부, 참기름, 미역까지 생일상에 필요한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달려와 옥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늘 효가 이벤트라고 생각했어요. 예쁜 곳에서, 사진 잘 나오는 곳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옥선은 지영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효는 새벽의 거품수였죠. 미역국 끓이는 소리였고, 빨래하시는 손길이었고, 저희가 잠든 사이의 모든 수고였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못난 며느리였어요. 옥선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지만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하는 의문도 들었거든요. 지영아,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어머니, 이사 가지 말아요. 저희가 정말 달라질게요. 지영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민수도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가 직접 생일상 차려드리고 앞으로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을 가족 식탁의 날로 정할게요. 그리고 명절도 공평하게 나눠서 보내고요. 옥선은 두 사람의 제안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장학금, 저희도 같이 보태고 싶어요. 아버님 이름으로 하시는 거 맞죠? 지영이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옥선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장학금까지 함께 하겠다니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민수가 일어나서 옥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바뀔게요. 엄마가 더 이상 투명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할게요. 옥선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25년간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간절함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옥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꼭 보여드릴게요.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영도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옥선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미 계약한 원룸도 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심도 굳건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을 완전히 놓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정말로 생일상을 차려준다면 한 달만 더 지켜볼게. 그 대신 약속은 꼭 지켜야 해. 옥선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말이요? 민수와 지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원룸 계약은 취소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이사 갈 거니까. 옥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옥선을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옥선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가능할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옥선은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민수와 지영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인 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져서였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달라질까? 옥선은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는 민수와 지영이 벌써 일어나 있었고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은 저희가 아침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지영도 어머니, 거실에서 쉬고 계세요. 곧 준비 끝날 거예요 라고 말하며 옥선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옥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서투르긴 했지만 진심을 다해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갈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저와 함께 외출하실 수 있으세요? 어디로? 옥선이 물었습니다. 그냥 쇼핑이요. 어머니 옷도 좀 보고 미용실도 가고요. 지영의 목소리에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가끔은 자신을 위해 예쁘게 꾸미는 것도 필요해요. 지영이가 좋은 곳 알고 있다고 하니까 같이 다녀오세요. 옥선은 두 사람의 당황스러운 반응이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어머니, 제가 평소에 어머니께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렸잖아요. 오늘만큼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지영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오후 1시 지영과 함께 집을 나선 옥선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이 정성스럽게 골라준 옷들을 보며 옥선은 당황스러웠어요. 지영아, 이런 옷은 너무 비싸잖아. 그냥 평상복으로. 옥선이 말하려던 순간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영이 골라준 옷은 우아한 네이비색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였어요. 옥선이 입어보니 정말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어울려요. 이 옷으로 정해요. 지영이 기뻐했습니다. 옷을 산 후에는 미용실로 갔습니다. 지영이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는데 꽤 고급스러운 미용실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특별한 날이시라고 하셨죠? 정말 예쁘게 해드릴게요. 미용사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옥선은 머리를 단정하게 연출하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화장도 받았습니다. 연한 색조로 자연스럽게 화장을 마치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 정도로 우아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영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부끄러워. 옥선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쑥스러워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오후 5시쯤 지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를 곳이 있어요. 어디? 옥선이 물었습니다. 금방이에요. 따라만 와주세요. 지영이 택시를 잡더니 을지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옥선은 을지로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호텔 쪽인가 싶었거든요. 과연 택시는 옥선이 25년 전 일했던 그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영아, 여기는 왜? 옥선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믿고 따라와 주세요. 지영이 옥선의 팔을 잡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옥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지하에서 올려다보며 그리워했던 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갑자기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민수가 김 주방장과 함께 나타났어요. 민수야? 김 주방장님? 어떻게 여기에? 옥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주방장이 옥선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윤 여사님, 25년 만에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드님이 저를 찾아와서 여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김 주방장님께 부탁해서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25년 전 엄마가 지하에서 일하실 때 위층에서 열렸던 그런 파티를요. 지영이 옥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엄마가 샹들리에 아래의 주인공이에요. 호텔 직원들이 옥선을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옥선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샹들리에 아래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 그 위에 놓인 장미 꽃다발과 우아한 생일 케이크, 그리고 윤옥선 어머님 생신 축하라고 적힌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큰아들과 둘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통화로 연결된 화면에서 두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우리도 함께하고 싶었는데 못 가서 미안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옥선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지하에서 꿈꾸기만 했던 그 샹들리에 아래에서 자신을 위한 진짜 생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김 주방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레스토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심지어 현악 삼중주까지 연주를 시작했어요. 옥선은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를 하고 말이에요.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김 주방장이 옥선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25년 전 여사님이 닦으신 접시 위에서 수많은 파티가 열렸지만 오늘 여사님을 위한 이 자리가 가장 의미 있습니다. 민수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진짜 주인공으로 사세요. 지영도 어머니, 앞으로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가족 식탁을 준비할게요. 그리고 명절도 공평하게 나눠서 보낼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주방장이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역국은 옥선이 평소 끓이던 방식 그대로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이었어요. 이 미역국은 여사님께 배운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25년 전 여사님이 새벽에 드시던 그 미역국 말이에요. 김 주방장의 말에 옥선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옥선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니 정말 자신이 끓이던 그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 맛을 기억하셨어요? 여사님의 정성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김 주방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민수가 마이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25년 전 엄마가 이 호텔 지하에서 저를 위해 희생해 주신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늦었지만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엄마를 위한 아들이 되겠어요. 지영도 어머니, 그리고 윤정호 장학금에 저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아버님과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옥선은 너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샹들리의 빛이 자신을 비추고 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거든요. 파티가 끝날 무렵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원룸 계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선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계약 그대로 둘게. 너희들이 약속 지키는지 지켜보고 결정할게. 알겠어요.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옥선은 마지막으로 샹들리에를 올려다봤습니다. 25년 전 지하에서 올려다보며 꿈꾸기만 했던 그 빛 아래에서 드디어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후 옥선은 남편의 영정 앞에 호텔에서 가져온 작은 케이크 조각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아. 민수와 지영이 뒤에서 함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옥선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샹들리의 빛은 위에서 비치지만 진짜 따뜻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온기가 진짜라는 것도요. 그리고 그 온기는 오래, 아주 오래 갈 것 같았습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